여러분의 건강 이정표가 되어드리는 건강보감 시간입니다. 이맘때쯤이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하게 되는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 다이어트 정말 신경 쓰이죠. 요만한 네. 시기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건강을 위한 적정 몸무게를 유지하는 것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 그리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VJ 하디쇼에서 건강보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VJ 하디슈 건강보감의 허슬기입니다. 요즘 스타들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이어트 방법과 멋진 몸매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보감에서는 건강한 식단과 함께하는 똑똑한 다이어트 방법 알아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똑똑하게 먹어야 똑똑히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 배고픈 다이어트보다 건강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식단으로 아름다운 황골 탈퇴가 시작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식단을 많이 신경을 쓰곤 하는데요. 이 식단 중에서도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채소를 많이 챙겨 드시는데 과연 채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적정량이 있는 건가요? 식사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건강지침서에서 반드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야채를 많이 드시라는 것으로 하루 350g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채가 좋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채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여 야채를 마치 주식처럼 드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야채는 기본적으로 반찬 중에서도 부차적인 것으로 너무 많으면 식단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으면 그 때문에 배가 불러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을 수 없게 되어 중요한 영양을 필요한 만큼 섭취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위해 야채를 많이 드시는 이유는 아마도 저칼로리 식사를 위한 것일 텐데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와 영양 성분이 없다면 열을 만들지 못하고 그로 인해 체지방을 연소시킬 수 없게 됩니다. 야채는 포만감 이외에도 장점이 많으니 적절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소를 먹게 되면은 그만큼 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채소의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40대 이상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효소입니다. 40대에 들어서면 역시 위가 예전보다는 쇠약해집니다. 위액이 감소하고 농도도 묽어집니다. 이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영양 흡수가 잘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체지방의 형태로 영양소를 비축해두려 합니다. 그렇게 살이 찌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화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약해진 소화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식물 효소입니다. 효소는 공식적으로 영양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음식으로부터 얻어진 식물 효소는 소화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물 효소는 생야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8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며 간단한 방법입니다. 생야채나 과일은 물론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나름식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아, 네. 그런데 또 40대가 되면은 위 기능이 뿐만 아니라 장 기능도 저하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또 나이 들면 나이살 찐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혹시 장 기능 저하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기능, 장 기능 모두 제 기능을 해주는 것이 다이어트에 있어 중요한 일이지만 굳이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면 장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해 위는 소화액과 음식을 섞는 기관이고 장은 소화하고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장의 건강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위에 비해 그 상태를 알기가 어려워 상태가 나빠져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배설물, 즉 변을 잘 체크해 봐야 합니다. 더할나위 좋은 건강식품을 먹어도 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분은 그분께서 특별히 둔감한 것이 아니라 장에서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변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유제품이 변비에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유제품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혹시 유제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아닐지 걱정될 때도 있는데 유제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칼슘 섭취에는 우유가 제일 혹은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아 등 유제품은 건강 미용에 좋다며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확실히 유산균은 장의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만 그 이외의 성분은 모두에게 누구라도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지방이나 우유의 당분에 있는 유당, 유단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분해하지 못하면 장내 내벽에 쌓이게 되어 영양 흡수를 저해하거나 변비나 여드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음식인지 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칼슘을 섭취하기 위해서라면 말린 새우, 멸치와 같이 뼈째 먹는 생선이나 해조류, 두부와 같은 콩식품이 더 손쉽고 좋습니다. 유산균은 김치, 된장이 좋습니다. 대신 두유를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유에는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하며 특히 대두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므로 예쁘게 날씬해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유를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쌀밥보다 거칠거칠한 현미가 좋다고 하셔서 현미밥을 지어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쌀밥을 또 적정량 줄이고 현미밥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미는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쌀은 가능한 1일 2회는 드시길 권합니다. 어찌됐든 밥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하루의 권장량은 쌀밥 800ml 정도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 지나치게 줄여서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현미를 먹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서 모든 식사를 현미로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미를 드시고 몸에 좋은 변화가 있다면 반가운 일입니다만 잘 소화가 안 되어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다면 트림이 자주 나오고 헛배가 부르며 배에 가스가 차고 배에서 소리가 나며 변비가 생기는 등의 몸에서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대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에는 먹은 음식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현미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변이 되어 나온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전혀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먹은 양 전부가 그렇지 않다 해도 흡수가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된다면 먹는 횟수를 줄인다든지 죽으로 만들어 소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현미를 내게 맞게 먹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여성분들 중에서는 생강차를 자주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강차 어떻게 또 어떠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저칼로리 식사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여성들은 몸이 차가워져 몸의 가장 안쪽부터 한기를 느끼게 됩니다.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어 힘이 들고 근육이 쉽게 뭉치게 되어 가만히 있는데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차서 생강차를 마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강에는 혈행을 돕는 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생강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칼로리, 즉 열량이 없으면 몸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벌꿀이나 설탕 등의 칼로리가 있는 것을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요리로 고기와 함께 생강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불고기로 만들어 드시면 생강과의 조합으로 인해 몸을 덮이는 음식 궁합을 보입니다. 또 다이어트 하다가 고기를 너무 안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돼지고기와 또 생강을 함께 불고기를 해 드시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측으로부터 몸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통해 몸 안으로부터 따뜻하게 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상의 식생활에서 마늘, 생강과 같은 식자재를 잘 활용하는 것에 더해 영양학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성장 호르몬을 구성하며 열 대사를 높여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음식을 고를 때 저칼로리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야채만 먹고 고기랑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은 흡수가 쉬운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하여 몸이 차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일 식사 때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은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적 밸런스를 갖춘 식사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부족함이 있다면 인삼과 녹용과 같은 몸을 보호하는 약재를 활용한 보약을 한의원에서 처방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원장님과 함께 다이어트 위주의 식단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로 아름답고 예쁘게 여름 여름 맞이하세요. 맞이하세요.